이 지역이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다. 평당 가격이. 이런 이야기 나오는 곳이 있죠. 과거 버블7 중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고 지금 강남보다 더 올랐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강남이랑 가깝고 상승폭이 많이 늘어났던 만큼 더 위험한 지역 성남입니다. 자, 성남에서 분당이었죠. 천당 아래 분당 1년 새 강남보다 집값이 더 뛰었대요. 사실 강남이 비싸서 뜨기 어렵죠. 그래도 이 정도 올랐으면 엄청 많이 오른 건데 이런 데가 사실상 보통은 15억 넘어가기 때문에 12, 16에 많이 걸리죠. 걸리지 않는 분당 같은 경우는 영향 많이 미칠 수 있죠. 거기다가 2기 신도시 중에서 자적도시로 성공한 곳은 판교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1년 새 1000만원 뛰었대요. 평당. 이거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1기 신도시는 이제 슬슬 재건축 준비 중이라서 예를 들어서 한 25년 된 아파트랑 30년 된 아파트 하면은 얘보다 얘가 더 비쌀 때가 있죠. 얘는 재건축 들어갈 수 있고 얘는 한 5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한 28, 9년 때부터는 재건축 이야기 나오면서 슬슬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성남시도 900만원 가까이 올랐더라.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공시가격 성남시 치고는 역대껏 최고로 많이 올랐다. 근 30% 가까이 올랐죠. 특히 이 중에서 분당구가 31.5%로 공시가격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이냐? 집단 행동 움직임이 있고 전국서 반발. 당연히 집 가진 사람들은 반발하죠. 세금 누가 많이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론 만들죠. 세금 많이 걷어가려고 집값 뛰었다. 이거 지금 보면은 항상 영향이 미치고 그 다음에 다음 정부 영향 미치고 다음 정부 보통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죠. 보통 완화책을 하게 되면은 다음 정부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거기다가 왜 그렇게 되느냐 라고 하면은 부동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완화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다음 정부 때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오르죠. 집값이 너무 오른다.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죠. 왜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돈 모아서 집만 살려고 한다. 보통 이런 기간까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정책 쓰면은 뭐 1년 뒤에 바로 효과 나타나는데 몇 년 동안 뭐 했냐라고 하면은 집값 올라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진 걸 생각을 안 해. 경기가 안 좋고 그 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완화책 중에서도 금리 낮추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경기도 안 좋아지고 경제 위기가 한 번씩 온다. 그러니까 집값이 다음 정부 때 폭등했다가 규제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규제 들어간 거와 함께 규제 들어가면 보통 집 못 사죠. 주거 사다리 끊었느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빚 억제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돌아갈 만해지죠. 그리고 경기 살아나면서 보통 다시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보통 다음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한 번에 그냥 정부 정책상으로 무조건 될 때도 있어요. 여기다 경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대감도 있죠. 아, 다음 정부에는 완화책 나올 거야. 그 다음 정부에 완화책 나오더라도 이미 규제가 너무 강해져 있고 경기가 망가질 만큼 망가졌기 때문에 보통 다음 정부 때 집값이 떨어진다. 그런데 규제책을 강하게 들어가면은 정권 말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참여정부 때가 그랬고 그리고 이번 정부 때도 똑같은 프레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당에서도 정부 정책 반대하고 민심 잡으려고 막판에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도 여당 후보자가 낸 정책들 보면은 정부랑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나라도 좀 살자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근데 안 좋은 방법이다. 무능력한 부동산 정책 하면서 집 절대 못 산다 하면서 30평대 가려고 그랬더니 많이 올랐다. 18년 그때쯤 6억 5천인데 너무 비쌌다. 지금은 더 많이 뛰었다. 구도심 아파트도 19년 5월 5억 2천만 원대. 말이 좀 이상하죠? 집값이 낮을 때 안 사고 오르니까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어때요? 2007년부터 전세 살았으면은 중간에 가격 저렴할 때 살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다 놓치고 나중에 오른다 싶으니까 그때 급해져서 살려고 하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규제책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맨날 이 짓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이 그래요. 가두리 맨날 난리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다 오른다 그래요. 웬만하면. 그래야 팔아먹거든.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데 누가 사요? 매매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상승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요때 금리 인하가 들어갔으니까. 보통 버블 막판쯤 되면은 경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에 미중 무역 전쟁 있어서 경기가 좀 악화가 되죠. 보면은 지금 세계 부동산도 뭐 많이 올랐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품 급격하게 껴서 도심부터 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추세가 있다. 근데 뭐 세계 부동산 떼놓고서 이야기하다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럴 땐 3개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은 3개 부동산보다 덜 올랐으면은 규제책이 효과를 본 거죠. 더 올랐으면은 그만큼 거품이 많이 낀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꼭 반대만 이야기하죠. 더 올라야 하는 이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전세부터 꺾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때부터 6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상승폭이. 문제는 금리 인하다. 그러다가 꺾이기 시작하죠. 왜? 대출 내주는 것도 작년부터 신용대출 DSR 규제에 들어가고 은행권에서도 금리 살살 인상시키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지금 하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어때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이미 3월 되면서부터 계속 떨어졌고 분당구 같은 경우도 지금 3주째 하락세 보이고 있죠. 억소리 나게 떨어지고 있답니다. 과천, 하남, 성남, 수정구 입주 물량 때문이래요. 항상 입주 물량 때문에 먼저 떨어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입주 들어오고 나서 다시 쭉 올라야죠. 근데 어때요? 지금 전세 내놓는 사람들 돈 많다면서요. 버티면 된다면서요. 매물 쭉쭉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 입주 물량 들어오기 전에 매물이 안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면 수요가 급격히 들어오겠지만 매물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수요도 줄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선택지가 입주 물량까지 생겨버리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즉 무리하게 올린 전세가가 문제였고 입주 물량은 거기서 계기가 되었을 뿐이죠. 전세 가격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더라. 뭐 조금 다시 올랐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 하겠지만 고가에 비하면 1층인데요. 또 뭐 이런 걸로 얘기하겠죠. 그럼 14층 9억 9,700원 어떡할 거야? 요게 오히려 이상 거래일 수도 있죠. 주인 전세라든가. 원래 주인 전세가 시세보다 한 2억 정도 비싸게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매매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4월 건 다 안 끝났고 3월 거 아직 진행 중이더라도 11월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매매 거래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매물 잠금 아니면 수요 감소. 그런데 매물 잠금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매물은 올해 들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지역이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뭐 매물 잠금이면 집값 올라야 되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웬만한 서울 못지 않죠.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남에 딱 붙어 있어서 서울 뭐 노도광이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성남이 더 세다. 가격이. 왜냐면 저기는 자족시설 갖춰져 있고 교통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학군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력이 안 된다 사람들이. 그래서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지인 매매 거래량 역시 자 요거 뭐 유지는 됐지만 요거 1, 2월이고 요거 12, 1월인데 요때에 비하면 뚝 떨어졌다는 거죠. 연말 대비. 그러니까 작년 말에 법인이든 아니면 장특공제든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내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집값 하향세 나오니까 언론이 엄청나게 지금 증여해서 못 산다느니 다 증여했다느니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느니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사람들 심리가 급해져도 사는 거죠. 거기에 양도세 오히려 저렴할 때 털어내기 위해서 고가로 불법 증여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겹치는 거죠. 법인은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제 법인 매물 없겠네 이게 아니라 저렇게 많은 거래 중에서 분양 전환이 많다는 거죠. 분양 전환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자,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지금 2월까지 뚝 떨어지고 거래 안 되고 있죠? 여기는 2월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3월에 이 정도로 조금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죠. 3월까지니까. 자, 그리고 단대동 성남 푸르지오 여기도 고가 찍었네요. 최고가 찍고 거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후 여기는 1월까지 오르다가 조금 떨어진 가격으로 또 저층이니까 그렇게 했거니 하지 말고 그러면 왜 고층일 땐 그런 얘기 안 해요. 신고가 찍었다고 그러는데 10억에서 10억 천 찍었는데 여기는 1층이고 여기는 뭐 15층 하더라도 이런 건 절대 얘기 안 한다. 최고가 지금 1000만원 오름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지. 똑같은 상황으로 봐야 되죠. 저층이라 하더라도 근 5천만원 가까이 차이 나면 떨어진 거 맞죠. 여기도 고가 거래되고 멈췄죠. 2월에 얘가 좀 이상 거래죠. 요 가격 대비 떨어진 상황이고 여기는 뭐 거의 유지되고 있네요.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2월 이후 거래 없고 얘가 좀 이상 거래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오르고 있는 추세네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 잡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보면 어때요? 매매가 거의 유지되고 있죠. 이런 건 체크 안 해요. 이런 건 이상 거래라고 생각하고 아예 가격 반영을 안 한다. 근데 전세가 뚝 떨어지고 있죠. 얼마나 떨어졌어요? 근 6억 가까이 찍었는데 지금 3억대 후반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갭이 늘어나서 저렴하게 팔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여기 쭉 올라가다 11월 이후 거래 없죠. 전세가는 뚝 떨어졌죠. 그런데도 지금 이제 분양권 이야기하면서 웃돈 줘도 매물 없대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권을 안 판다. 일단은 분양권을 안 팔고 양도소득세 해가지고 입주하고 들어가려면은 잔금을 치러야 되죠. 2년간 실거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간 실거주 할 사람들은 처음부터 잔금 준비해 놓고 거기 들어가 살 사람들이고 갭투기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분양권에서 보통은 분양권 전매로 먼저 팔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매물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분양권 없으니까 비싸게 사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11억대하고 7억대 양쪽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다운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5억대랑 8억대 형성되어 있으면 얘네가 다운 계약이겠죠. 이런 것들 거래 가격이 이원화되었으면은 여기는 다운 계약 남발 지역이구나 하고 이런 거는 좀 특사경이 들어가서 좀 잡아냈으면 좋겠더라. 양도세 띄워 먹으려고 하는 것들. 매물 어때요? 수정구는 거의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분당 매매 쭉쭉 늘어나고 있죠. 중원구 말할 것도 없고 전세 또 늘어나고 있죠. 전세가 오랫동안 떨어졌던 수정구 제외하고 나머지 두 구에서 매물이 급격히 쌓이고 있다. 즉 여기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물이 나가는 거고 전세가 같은 경우 그리고 전세가 떨어지면은 매매가도 낮춰서 내놓겠죠. 조만간.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매물이 쌓여서 떨어지는 거고 여기는 끝까지 호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입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데 그거 서울 얘기고 입주가 좀 줄었다고 공급 부족 난리치고 있는데 서울 외쪽으로 경기도 쪽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죠. 전국 전 지역에 공급 부족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급 부족도 아니고 원래 거기다가 공급 과잉인데까지도 뭐 분양권이 비싸다느니 이런 이야기로 계속 띄우려고 하고 있다. 자 거기다가 여기도 토지거래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보면은 광명, 시흥 뭐 이런 데보다 오히려 강남 인근 이런 쪽이 돈이 좀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도 뭐 이기 신도시 뭐 판교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조사해 봐야 되고 판교 같은 경우는 일찍 분양해서 조사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은근히 더 많이 해먹었을 거다. 이기 신도시 중에서. 왜냐면은 딱 봐도 분당인데 분당 신도시랑 붙어가지고 지으면서 강남이랑 가까워요. 여기만큼 뛸 거라는 보장되는 데 있어요? 투기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땅투기 먼저 들어갔겠죠. 강남 올랐을 때 생각해 보면서. 판교 분양할 때 보면은 누가 많이 와서 사갔어요? 강남에서 싹쓸이 해가죠. 강남 부동산 하는 사람이 여기 강남보다 저렴하네 하면서 부동산 많이 해가지고 분양권 투기 많이 해본 사람들이 판교 내려와서 싹 사갔듯이 땅도 마찬가지였겠죠. 확인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대책 나왔을 때 택지지구로 지정된 지역들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되겠더라. 결론 강남 인근부터 전세가 하락 시작됐다. 보면은 전세가 떨어졌다는데 보면 어때요? 강남, 송파, 강동, 과천, 하남, 분당, 수정구 이런 데들 여기서 성남, 강남 인근부터 전세가 하락이 시작됐다는 건 여기부터가 전세가 띄우기를 앞장섰기 때문에 임대차법이 나왔고 그랬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뜬다 하면서 더 조장해서 띄었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부터 전세가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핵심지부터 전세가 하락 그리고 매매도 떨어진 가격에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통 여기서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따라서 성남이 특히 분당이 경기도 핵심이죠. 경기도 하락세를 주도할 것이다. 먼저 시작될 것이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미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하락세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